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 일이 될 것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달 만에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서였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당정청 협의에서 자치경찰제라는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에 긴밀히 연결된 분야에서 지역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하여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동거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차장, 예. 진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 그런데 나선 이유가 검찰개혁에 고삐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는 게 사실 역대 정부 모두 다 추진해봤지만 어느 정부도 가시성과를 거둔 적이 없는 분야죠. 그런 점에 있어서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플러스 지금 자치경찰제를 들고 지금 다시 다 등장을 한 거고요. 자치경찰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늘 반쪽 자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경찰권이 시도지사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민생이나 치안 업무 같은 것들을 시도지사에 넘긴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전제가 자치경찰제였죠. 경찰이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을 많이 이양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진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을 통해서 경찰 권력을 좀 나눠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오늘 밝힌 겁니다. 네. 네, 저는 이 당정청 협의 결과를 대통령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하고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당정청 협의 결과는 원래 당이나 정부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원래 행안부 장관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도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이 나섰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플래시 터지는 자리는 조국 민정수석이 나타난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보여진 민낯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친척 상황을 저희는 모릅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치경찰제, 여러분들 자치경찰제 어떤 뜻인지 개념이 탁 오십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제도는요, 정부 밑에 경찰청이 있죠. 경찰청이, 그러니까 전국에 정보, 보안, 외사, 그리고 국민의 생활, 교통, 여성, 청소년 관련까지 모두 담당을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자치경찰제라는 게 생기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밑에 말고요,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경찰이 하고 있던 생활, 교통, 여성, 청소년 관련 업무인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민생 치안 부분은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들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경찰과 자치경찰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맞습니까? 근데 이거 입법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입법사항은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문제는 전부 다 입법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가 돼서 땅땅땅 공포돼야 이제 제도가 바뀌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지. 아직까지는 다 그냥 안일 뿐이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실시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순욱 앵커가 설명했던 게 자치경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한테는 피부로 다른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경찰이건 국가에서 임명하는 경찰이건 경찰은 경찰입니다. 그러네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 경찰서라고 이거 시도지사 경찰서 따로 있고 뭐 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설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경찰청 안에 다 있잖아요. 그 경찰청 인사권 누가 가지죠? 대통령이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대통령 밑에 행안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도 경찰청장이 있고 그 밑에는 모든 경찰들이 모든 걸 수사를 하는데 그걸 쪼개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어떤 민생에 관한 거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사건, 미국에 있는 FBI처럼 네. 뭐 정보라든지 외사라든지 광역과 관련된 이런 큰 사건들만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똑같다는 건 뭐냐면 제가 광역과 관련된 큰 특수수사로 경찰의 조사를 받건 네. 폭행 사건에 열려서 경찰 수사를 받건 어쨌든 저를 수사하는 경찰은 똑같은 경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우리 생활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1차 수사를 경찰에서 만나 검찰에서 만나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치경찰제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 생활 일상생활에 뭐 잠시만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건 어때요? 자치경찰이 생기면 교수님 예.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냐면 첫 번째로 경찰은 매번 이 순환 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치경찰하면 항상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경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꿰고 있는 경찰이 순찰을 돌아야 우리가 더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실시되면 그냥 맨날 순환 근무하는 경찰 아저씨가 지키는 것보다 항상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경찰이 있다라는 그런 든든함이 장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치안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그래요? 하나는 지역 밀착형 경찰이 될 수 있어요.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지역마다 약간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경찰의 업무 중에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영남 경찰과 호남 경찰이 또 다르고 예컨대 예를 들면 지역에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강화시켜서 경찰을 특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같으면 관광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이나 외국에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의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가 또 다를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예,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 행정, 그다음에 경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게 경찰청에 경찰청장도 임명하고 경찰청 단위도 지방 경찰청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경찰청 일정 부분 정부에 의해서 휘둘러지거나 아니면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네. 시도지사로 좀 분산이 되면 일단 독립적으로 물론 시도지사로 분산된다고 해서 100% 독립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어떤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또 장점도 있네요. 그렇죠. 자치경찰. 그러니까 이게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네. 자치경찰 하나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전반적인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 조국 수석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 기관에 너무 많이 힘을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힘을 쪼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쪼개서 특수수사는 공수처에 주고 그다음에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죠. 그렇게 해서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어떻게 되죠? 경찰의 힘이 세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찰도 쪼개서 미국처럼 FBI 같은 국가경찰 따로 두고 미국 같은 데는 시도지사가 이제 경찰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LA 경찰 따로 있고 뉴욕 경찰 따로 있고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치경찰차를 만들어서 경찰도 힘을 쪼개고 검찰도 쪼개고 경찰도 쪼개고 국가기관의 힘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시키겠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아무리 프레시템에서 얘기를 해도 야당과 협의 이게 안 되면 어렵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자치경찰제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좋죠. 네,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지방과 나누겠다. 그렇죠. 네, 그 우선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맥이 닿아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네. 운용을 잘하면 약이지만 못하면 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저부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그러면 정리를 해놓은 게 네.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거 떠오르신 게 여기 안에 포함되나요? 네, 우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알아서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강에 변사자 시체가 떴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경찰 만 4년 넘게 출입을 했거든요. 네. 용산경찰서하고 서초경찰서에서 관할이 서로 다르죠. 우리 것이 아니라고 네. 해요. 교각 그런데 몇 번째까지가 관할이고 몇 번째까지가 저쪽 관할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 가지고 갈리잖아요. 계속 싸워요. 예. 이래서 골치 아픈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방 권력과 너무 가까워져요. 네. 네. 그렇다면 경찰, 검찰 이런 거는 전부 다 지방의 권력, 토착 세력을 어떻게 보면 비리를 색출하고 검거를 해야 되는데 네. 토착 세력과 유착돼 버리면 아하. 중앙정부까지도 보고서 한 장이 안 올라오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경찰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갖습니다. 네. 그런데 시도지사에게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별로 경찰청장이 임명권을 준다? 나쁘게 얘기하면 네.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 어떻게 보면 그 경찰, 그 지역의 수장은 단체장을 향해서만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최 교수님, 예. 뭐 지방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장점도 살펴보고 단점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또 이면을 또 김태현 변호사가 분석을 해줬는데 김태현 변호사의 얘기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조직의 힘이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힘을 좀 빼놓기 위한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자치경찰제가 경찰 조직의 힘을 빼는 거니까 찬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검찰은 이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자치경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경찰청에 이제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경찰청 힘을 빼겠다는 거예요. 물론 검찰도 그렇게는 동의를 했어요.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대신 자치경찰을 강화해서 경찰청의 비대화 또는 권력화를 좀 막아준다면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치경찰이라 간다고 하더라도 뭐 역할 자체가 조금만 넘어가고 네.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이 넘어가면 네. 검찰의 권한만 줄어드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경계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게 입법사항이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정말 수사권 조정을 받아올 만큼 경찰이 권력이 분산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도 지금 야당에 비공개 문건까지 지금 보냈군요. 그러니까 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일종의 경찰을 권력을 이원화시켜서 더 네. 비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힘을 줄여놓는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각 지방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모든 사건 처리를 도맡아 하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경찰의 지금 숫자가 군 다음으로 많아요. 10만이죠, 10만. 의견까지 합치면 20만 가까이 돼요. 아, 의견까지 합하면요. 엄청난 조직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요. 어느 그 권한을 경찰에 주고 검찰에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서로 간의 균형추가 맞아야 돼요. 네. 우리 영화 1987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거기에서 경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하. 치안본부. 그것 때문에 바로 검경 수사권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된 거예요. 네. 경찰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 수사에다가 검사라는 어떤 법률관에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 이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인데 경찰이 지금 수사 잘하는데 왜 검사에 다시 한번 수사 지휘를 받느냐? 감정적으로 반발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힘을 키우고 검찰의 힘을 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싹 힘을 빼기 시작하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장차관 인사검증을 하려니까 경찰 정보에만 오직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경찰의 조직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근거들이 속속 자꾸 나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힘은 어떤 조직인데 만들어 놓으면 사실 자가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힘이 커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설치해서 특수수사권을 공수처에 넘긴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공수처도 사실은 검찰처럼 비대할 가능성은 네.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과 경찰 중에서 어디가 통제가 쉬우냐. 예를 들면은 권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저 제어하러 할 때 검찰 같은 경우 검사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검찰청 배치표 딱 보면은 몇 호실 검사 누구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제라고 말하는 것 좀 그렇지만 견제가 가능한 측면들이 있어요. 자, 중앙지검 형사 몇 부 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경찰은 너무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 나올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경찰대 폐지한다 이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경찰대 출신 또 하나의 파워일리트가 될까봐 그런 것들도 이제 걱정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방안들을 내놓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권력기관은 그 힘을 가지는 칼자루를 준 기관들은 가만 놔두면 본인들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자가증식을 알겠습니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치경찰제 내용 개념을 좀 알아볼까 해갖고 이 아이템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쪽으로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아주 깊숙이 맞닿아 있는 그런 사안이었군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금 회자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뭐죠? 토사구팽. 아. 네.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적폐청산 수사를 지금 그렇죠. 만 2년 넘게 해왔습니다. 아. 이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검찰의 힘을 확 뺏겠다. 그래서 경찰에 준다. 경찰에 준다. 아. 네, 그래서 토사구팽인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제도는 만드는 게 아니라 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정부에서는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입법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법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국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한 것도 국회에 네. 요청을 하는 아, 거예요. 국회가 좀 부탁을 하는군요. 도와달라. 이 부분을. 도와달라.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네. 검찰이 지금 이게 반발한다고 해서 반발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사법개혁 특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말 힘 빼게 해달라 이런 네. 요청인 거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넘어가고 자치경찰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검찰은.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데 제대로 된 자치검찰 돼서 힘이 좀 분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네. 하는 걸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힘도 약간 풍선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조직의 힘을 빼면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추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네요.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8번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